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추현생 이강민입니다.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 오후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녹화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라이브를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녹화가 끝나는 대로 바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네요. 오늘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그런 날씨인데요. 비는 오지 않고, 하지만 뭐 그렇게 화창한 날씨는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한국 시장의 모습이 꼭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좋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도 시황 그리고 종목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이슈 종목. 자, 오늘은 일단 한국 시장이 좋지를 못했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양시장이 다 하락했습니다. 보시면은 코스닥이 조금 더 약했어요. 2.5% 가까이 하락했고요. 코스피도 역시 1% 넘게 하락했고 2%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상당히 약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를 보시면은 2650이 결국 거의 왔어요. 2650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어쨌든 오늘 월요일 이번 주의 시작인데 상당히 약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직전 저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저점을 벗어났죠.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약했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코스닥은 반등할 때는 더 크고 하락할 때에도 그 크기가 클 것이다, 등락의 크기가 클 것이다고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대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수급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오늘 보면은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1조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7천억, 기관이 3,500억 가까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었고요.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도 매도를 하면서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급상으로 굉장히 좋지 못했었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수급이 일단 좋지 못했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뭐 외국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개인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개인들이 약간 중간에 매도를 하는 흐름도 있지만 역시 큰 트렌드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그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이 정상적이라면 좋을 수가 없죠.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돈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길게 보면은 뭐 100조가 넘게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매수를 하죠. 2020년 3월 정도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했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개인들은 원래 또 시장이 조금 그 반등을 하면은 이제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요. 근 한 2년 정도는 계속해서 뭐 내리든 오르든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건 기존의 어떤 그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약간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시장이 이렇게 다운됐을 때는 개인들이 대부분 매수를 하지 않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매수를 하지 않고 반등이 꽤 나왔을 때 위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매수를 지속하더라도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정리를 별로 안 했어요. 작년 고점 이후에 좀 개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트렌드가 결국은 나오기는 했었는데 결국은 다시 또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들은 지금
최근에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 보면은 뭐 유튜브의 영향도 있고요.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들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 전문가들이 거의 매수 트렌드로 얘기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지수가 상승할 때는 좋았는데 하락할 때도 계속 매수만 시키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그 개인들이 크게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요즘 유튜브에서는 이 그 어떤 시장의 트렌드와 상관없이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좀 같이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과연 그 내가 매수를 하는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좀 잘 알 필요가 있죠. 굉장히 고생을 하는 그런 그 구간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2000년 3월이 고점이에요. 아직도 그때를 돌파하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2007년 고점을 돌파한 지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지수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특히 코스닥이라든지 개별주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우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량주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아니고요. 포스코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데 2007년에 고점을 찍고 나서 아직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종목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앞으로의 어떤 시장의 트렌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과연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 종목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지, 또 어떤 시장의 어떤 산업의 흐름에 맞는지, 이 산업이 흐름에 맞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건 최근에 이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흐름은 수급이 정말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나온 원인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급락했죠.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S&P 500 전부 다 2% 넘게 하락했어요. 굉장히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이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 장중에는 0.5에서 0.6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초반에는 0.12% 약하게 하락했는데 장이 시작하면서 낙폭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모습도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도 역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미국 시장이 결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중요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트렌드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개인들의 자금력이 언제까지 받쳐줄 수 있느냐는 거죠. 계속해서 받쳐줄 수는 없거든요. 개인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만큼 자금이 엄청나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들도 크게 보면은 결국은 뭐 시중에 풀려 있는 거의 그 제로금리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개인들이 자금력을 외국인이나 기관의 자금력을 따라가기에는 좀 버거운 면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온 것 같아요. 한계는 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트렌드가, 그동안의 트렌드가 향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기관이 열심히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중장기 흐름이 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추세 하락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시장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빠질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좀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흐름은 일단은 출발이 좋지 못했는데요. 내일도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겠죠. 미국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이번 주는 전약 후방, 초반에는 약하고 후반에는 강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일 정도까지 고생을 할 수는 있는데요. 수요일부터 아니면 뭐 내일부터라도 반등이 나오면서 어쨌든 지난주의 결과, 금요일의 결과는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말자. 그리고 지수가 뭐 조금 더 하락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잘 활용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상당한 변곡점이에요. 지금 한국은 2650 근처까지 왔는데요. 최저점이 2600을 이탈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이탈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요. 혹시라도 2650을 이탈하게 되면은 여기 근처까지 다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죠. 지금이 변곡점이고요. 1차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변곡점 혹시라도 내려가면은 2차 변곡점인데 웬만하면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지켜봐야 돼요. 혹시라도 2600을 이탈해가지고 빠진다. 그러면은 이걸 회복을 하는지 못하는지가 중요하겠죠. 회복하지 못하면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뭐 2550이라든지 2500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중요해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2600 이상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는 뭐 미련 갖지 말고 정리를 하고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로 다시 접근하는 게 좋으니까 일단은 변곡점이라는 걸 아시고요.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특히 이제 나스닥이 그런데요. 전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양시장 다우존스와 S&P 500이 어느 정도 버티면서 다시 반등을 유도를 하는지 아니면 따라가면서 같이 무너지는지 상황을 봐야 됩니다. 미국도 웬만해서는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좀 그 후반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시장은 잘 살피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인데요. 최근에 시장을 가장 이렇게 흔드는 게 금리 인상이죠. 연준이죠. 결국은 연준이 어떻게 앞으로의 흐름을 보이는지가 중요한데요. 이번 금리 인상은 0.5%로 거의 정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뭐 0.25%를 인상한다 그러면 굉장한 호재가 될 수가 있고요. 다만 0.5% 이상을 인상하게 되면 악재가 되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거든요. 그건 뭐 연준에서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 그 백악관에서도 원하지 않는, 정치권에서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향후에 속도를 어떻게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연준에서 얼마나 빨리 갈 것인지가 관건이죠. 금리 인상 속도를 엄청나게 높인다 그러면은 이건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해진 속도대로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연관되어서 향후의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진정되는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제 뭐 서서히 좀 인플레이션도 그동안 좀 과도하게 워낙 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진정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인플레이션이 크게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연준이 급격하게 엄청나게 금리를 인상한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떤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연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은 좀 향후의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파월의 입이 모든 걸 다 망치고 있어요. 파월이
뻔히 알고 있는 그 시장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음,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 시장이 여기에서 다시 뭐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반등이 나온다. 여기에서 좀 흔들리더라도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미 이 금리 인상 부분은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빠진다. 그러면은 뭔가 더 악재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불안 요소가 있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미국 시장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웬만하면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부분은 이제 어떤 그 순서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뭐 더 크게 속도를 높이거나 할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사태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상황이 좀 이상해지죠. 어쨌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그 어떤 지역, 한 지역의 시민들을 거의 뭐 학살하다시피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길어지면은 러시아도 좋지 않아요. 결국은, 지금은 그래요.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결국은 자국의 이익이에요. 정치인들은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면은 러시아가 물론 제재가 지속될 수도 있지만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이익에 맞춰가지고 각국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 나라죠. 자국의 이익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겠죠. 그리고 역시 러시아와 미국은 물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죠. 푸틴도 결국은 출구 전략이 필요해요. 언제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을 마무리를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자국 국민들, 러시아 국민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결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그런 관계도 좀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한데요. 푸틴은 아마 뭐 계획은 다 세웠을 거예요. 결국은 어떤 그 타이밍이 오면은 아마 그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너무 끌고 가면 좋지 않아요. 해결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너무 오래 끌면은 푸틴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냥 그냥 놔두기도 어렵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지 않은 그 어떤 타이밍을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결국은 조만간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는 결국은 얻을 건 없고 그리고 또 적당히 물러난 듯한 그런 행동을 취하면서 액션을 취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게 뭐 6개월, 1년 이렇게 계속 지속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너무 오래 가면은 안 되는 게 또 전쟁이고 푸틴이나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는 이제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영향이 다 미쳤어요. 특히 인플레이션 쪽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크게 다가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하이를 완전히 봉쇄를 했죠. 최근에 인터넷에 이제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계속해서 영상을 삭제시키고 그럽니다. 중국은 역시 통제를 잘해요. 통제를 잘하고 인권이라는 게 없는 나라죠. 사실 뭐 중국에게 인권을 바라는 건 북한에게 인권을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적인 뭐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주지 않지만은 조금은 줄 수는 있어요. 조금은 줄 수는 있는데 지속적이고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끔 이제 고춧가루 뿌리는 그 정도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중국의 사태도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한번 보실까요? 자, 무료 추천주 오비고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오면은 매도하자고 했으니까요. 아니면 좀 끌고 가보시던가 적당히 수익 매도 하시던가 14,000원을 1차 매수했으니까 본전 오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레인은 1450원, 1400원 분할 매수, 아직까지 유효하고요. 어쨌든 뭐 기술적인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또 화장품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준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5% 정도 보시고요. 수익은 최소 20%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풍재지는 오늘 흐름이 좋았죠. 지난주부터 흐름이 좋은데요. 이건 2150원 매수를 한 거니까 단기에 15%나 20% 정도 짧게 수익 노리면 될 것 같고요. 하락하면 2150원에 본전에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보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2만원 19,000원 분할 매수니까요. 혹시라도 가격 오면은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료 추천주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추천을 했는데요. 뭐 추천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단가를 2,535원까지 한번 추가됐다가 뭐 절반 떨궈서 2,535원인데 오늘 수익 매도했습니다. 3,040원에 매도 주문했는데요. 3,040원에 매도되고 종가에 또 중간에 상한가 찍혔었는데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가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20% 정도 수익 매도했고요. 뭐 단기에 수익 매도를 짧게 한 거니까 괜찮고요. 최근에 스펙주들이 움직임이 조금씩 나왔어요. 그래서 추천을 했고 기술적으로 들어갈 볼만한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보면은 저점을 찍고 아마 금요일에 반등이 나올 수 있었는데 금요일에 지수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지수가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로 마감을 했으니까 굉장히 강한 거죠. 어쨌든 단기에 20% 수익 매도 한 거니까 뭐 이 정도면 만족하고요. 뭐 이런 종목은 또 조정받으면은 또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또 흐름 보고 다시 접근을 하든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중기 종목, 단기 종목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지수가 이렇게 험악한 상황에서도 하락한 종목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두 종목 하락하고 나머지 종목은 흐름이 좋았는데요. 지수가 이렇게 좋지 않을 때도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오늘 또 상승을 시작한 그런 종목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 추천주 드리기 전에 안내를 한번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평택촌놈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지금 안내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컴백홈 이벤트죠. 자, 보시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료 결제 1개월당 추가일 7일을 지급을 하는데요. 대상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유료 결제 이력이 있는 현재 무료 회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와 오프라인에서 만난 이력이 있는 무료 회원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존의 유료 회원들 같은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연락을 해주면은 7일 추가일을 지급을 해드리니까요.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 결제하시면은 1개월당 7일이니까 곱하기 그 개월수의 7일을 곱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좋은 기회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료 추천주는 MH 에탄올이에요. 이 종목은 최근에 유료 추천한 종목입니다. 이게 금요일에 추천을 해서 매수가 된 종목인데요. 1,900원 1차 매수를 했어요. 1,900원 그리고 1,300원 이렇게 분할 매수 주문을 했는데요. 1차 매수 돼가지고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최근에 곡물이나 이런 쪽의 사태와 연관 있는 종목이라서 단기의 지수 흐름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유료회원에게는 1,900원 1차 매수 주문했는데요. 자, 이렇게 하십시오. 11,000원, 1,400원, 11,000원, 1,400원 분할 매수 가격 오면 하시고요. 손절 마이너스 5% 보시고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단기 움직임이 괜찮은 종목이고요. 이건 뭐 제가 이제 기존에 추천한 스타일이라면 좀 기다렸을 텐데 흐름이 워낙 강하고
단기에 더 강하게 갈 거라고 보고 적당한 가격에 추천을 한 거니까요. 잘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4월 25일 무료 야간 방송.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벤트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럴 때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4월이 거의 다 갔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은 4월이 끝나죠. 4월 지나면 또 5월이고요.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3분의 1이 벌써 지나갔고요. 남은 2022년, 저는 이제 그동안 1, 2, 3월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컨디션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앞으로는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또,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